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1부 한 주를 시작하는 기분 좋은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도 저희 개인의 선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에 가장 많이 담았는지 차례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의 파트너가 준비한 내일의 관심주까지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들에 대한 정보도 얻어가시고 또 내일의 관심주까지 꼭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인의 선택 함께 해주실 파트너분도 만나봐야겠죠. 투자자분들을 널리 이롭게 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자, 이주연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익 이주연입니다. 네, 홍익 이주연 파트너님. 네. 자, 이번 주에는 또 어떻게 좀 우리 투자자분들을 이롭게 해주실지 궁금한데 지난주엔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시장이 워낙 완만하게 괜찮다 보니까 지금 네. 그동안에 조정 많이 받았던 종목들 대부분의 이제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보였었고요. 네. 테마들도 좀 순환매 돌듯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주가를 올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딱히 뭘 안 하더라도 종목들이 잘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락장에서 뭐 급락하던 그런 시점보다는 고민들이 많이 적어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애청자분들께서는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만 해도 그렇죠. 수익률이 굉장히 괜찮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고민이 없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또 정말 잘 가는 든든한 관심주 가지고 오셨죠? 그렇죠. 오늘도 괜찮은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뭐 시세가 또 나와봐야 알겠죠. 네. 자, 우리 이주연 파트너님과 함께 이 시장에서 정말 쭉쭉 가는 힘 있는 종목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더 많은 종목 이야기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한 공략법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요.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개인들이 어떤 종목 선택했는지 알아보기 전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오늘 좀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제 생각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시작 이제 아침에 시초가를 하락 출발시켜서 역시나 예상대로 이제 조정이 조금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뭔가 대금적인 측면, 거래 대금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지금 막 시원하게 사주는 그런 흐름들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완만하게 오늘 좀 상승 흐름으로 이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월 달에 이제 미증시 급락 나오고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급락을 했지만 이후에 이제 2600선 부근에서는 굉장히 좀 잘 지켜주려고 하던 그런 흐름들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미증시 코스피답지 않게 반등이 오늘 강한데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들이 몇 번이나 이제 나왔었는데 오늘도 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제가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선물 시장 차트를 가지고 이제 노란톡방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저항 자리 왔고 1파 상승이 끝났고 2파 조정이 올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그 이야기대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3일 정도 어제 뭐 아래꼬를 좀 달긴 했지만 3일 정도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요게 지금 저는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열어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미증시가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국내 증시도 조금은 더 조정을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항 잘 돌파해 놓고 파동이 이제 하나가 만들어지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3일 정도 조정 받은 요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뭐 한 중심 가격대까지 조정 받았다 올라갈지 아니면 뭐 바닥까지 밀렸다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그러니까 전쟁 이슈가 있을 거고요.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하면 그때부터 긍정적으로 시장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날부터 올랐죠. 네. 그날부터 올랐고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완전 고용이라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완전 고용이 경기가 좋다라고만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실업률이 이제 3.6% 이렇게 되면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다 이직을 했어요, 지금. 친구 10명 중에 9명이 이직을 한 상황이고, 네. 1명도 이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체 이제 구직자들, 한 80% 정도 이직률이 지금 80% 넘어간다고 해요. 그 이유가 지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뭐 복지,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연봉 협상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이직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게 왜 문제냐 하면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고정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임금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한 번 올리면 안 내려가요, 잘. 그래서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다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드려왔었는데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아낼 수 있는지 여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5월 달에 이제 빅스텝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지금 네.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그때 뭐 1% 지금 0.75에서 1% 정도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월가에서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조정을 조금 받았다가 반등하는 흐름으로 만들어 놓고 좀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정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홍익 이주연 파트너님과 함께하면 힘 있는 종목 얻어가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개인들이 어떤 종목 선택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8위 종목은 미래생명자원이었습니다. 7위는 IA였고요. 6위는 대한전선이 차지했습니다. 5위는 EN플러스가 자리했네요. 네, 오늘 8위 종목은 미래생명자원이었습니다. 오늘 6.01% 하락하면서 9,23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초반 급락해서 장중 내내 약세였어요.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전환사채 부분이 오늘 좀 하락을 이끌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 저는 이 전환사채 뉴스도 못 봤습니다. 아, 네. 지금 얘기를 해주셔갖고 들었는데, 자 일단 전환 청구권 행사를 했는데, 네. 뭐 전체 발행 주식 대비해서 한 1.2% 되고 뭐 한 23만 주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1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게 굉장히 크게 터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주가에 이게 대단하게 영향을 줄 정도의 물량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전쟁 관련된 이슈들은 뭐 저기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치열하게 전투가 일어나고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증시에서는 일단 좀 식상한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소멸되어가는,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악재에 좀 적응을 해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한 관련 종목들도 뭐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도 나오지 않고 있고 시장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쟁 이슈는 시장에서 이제 서서히 소멸해가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나비 효과가 되겠죠.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식량난 관련주로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글로벌 곡물 가격이 쉽게 꺾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가능성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물론 뭐 지금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다른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보릿고개라고 이제 어릴 때 들어보셨나요? 아니 이게 너무 저는 보릿고개는 죄송합니다. 들어보기만 네,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들어보기만 네. 했던 건데 이제 겨울이 지나 이제 가을 추수를 할 때 그때 제일 음식이 많잖아요. 네. 이 모를 심고 하는 이제 그런 시점을 지나서 이제 추수를 하는 여름이 되면 그때가 가장 먹을 게 없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보릿고개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요번 가을까지는 저는 이 식량 관련된 이슈는 한 번씩 계속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두 국가를 놓고 보면 밀이라든지 옥수수의 글로벌적인 생산량이 한 25% 정도를 4분의 1 뭐 이렇게 차지를 하거든요.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이제 수출 금지를 해놨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씨를 뿌릴 사람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자칫 놓치게 됐을 때는 글로벌적인 기근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게 이제 제가 2021년도 말에 2020년도죠. 2020년도에 기후변화 관련해가지고 이상기후 때문에 이 식량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그때 이야기 드렸던 게 막 스마트팜 관련주들 한번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지금 뭐 사료주, 그 다음에 뭐 비료주, 농기계 관련주, 뭐 이 곡물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거의 다 급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급으로 올랐던 종목이고, 일단 추세대 하단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사료는 현대사료가 대장이었어요. 네. 점상으로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시세가 크게 분출을 한 종목인데, 문제는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매각 이슈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이런 그 식량난 관련주들과는 조금 동떨어지게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뭐 TYM 같은 거, 뭐 방송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죠. 농기계 관련주들 우리나라에서 점유율 굉장히 높은 그런 회사고, 한데 뭐 농기계 자율주행 뭐 이런 거를 꿈꾸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어쨌든 요 지금 흐름들이 다 보면 상승 추세로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게 이제 TYM 같이 농기계 관련주들은 좀 후발이고 수산도 좀 후발이거든요. 근데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 현대사료나 뭐 한일사료를 제외하면 거의 이제 대장급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추세적인 라인을 이렇게 하단 자리를 이렇게 그어 보면요, 뭐 이게 대략적으로 이 저점 구간을 지켜내는 라인에서 계속해서 반등들이 나와줬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 다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고, 오늘 또 이런 구간에 딱 도달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라인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상향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전쟁이라는 이슈가 아예 소멸된 건 아니잖아요. 한 번쯤은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지와 저항에서도 이제 전고점 부근을 지금 살짝 이탈을 한 상황인데, 보통 지지 라인을 탁 그어놓고 돌파한 가격대 딱 지켜주면 좋겠지만 뭐 주식이 수학공식처럼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탈하는 경우도 생기고 조금 위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내려왔지만 어쨌든 이 트렌드 라인 하단 자리는 지켜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내일은 제 생각에 뭐 시가부터 좀 올려서 출발해 준다 하면 강하게 치고 올리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에서 이미 뭐 좀 크게 올라온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시세를 분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고점에 지금 보면 11,000원이라는 저항 라인이 있거든요. 이 저항 라인 위로 주가가 돌파를 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만들어져야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침에
쉽게 올라가려고 하면 시간 외에서 좀 올랐을 텐데 시간 외 주가를 한번 체크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 외 올랐네요. 시간 외에 5.8%나 올랐어요. 역시 올랐습니다. 5.8%면 거의 뭐 내일 한 6%나 5.5% 요 사이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11,000원짜리 돌파할 때는 지금 만약 매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단기 매도고요. 아침에 갭 떠서 출발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쭉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뭐 분봉상에 오늘 종가 부근이라든지 이런 저점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노려볼 수도 있다. 손절은 어차피 이 저점을 이탈하면 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너무 큰 수익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짧게 수익 주는 거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상향하는 종목, 저점 자리 공략 유효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 오늘 조금 하락을 했는데 사실상 시비 물량이 실질적으로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 부분보다는 전쟁 이슈가 점차 시장에서 더 이상 새롭지 않다는 것, 소화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오늘 하락에 좀 영향을 끼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만 이번 가을까지는 식량 관련 이슈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는 의견 주셨고 방금 또 이주연 파트너님이 확인을 해보시니까 시간 외에서 미래생명자원 조금 더 올라줬고 내일은 시가부터 올려서 출발하면 크게는 아니어도 한 번 더 올라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8위 종목 미래생명자원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7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위 종목은 IA였는데요. 오늘 1.87% 올라서 1,090원에 종가 형성해 줬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을 했는데 장 초반에 상승 전환을 해서 강세로 마감을 했어요. 반도체 냉각수 관련주인데 사실 오늘 왜 개인들이 이 종목을 크게 담았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뭐 사실 네. 제가 좋아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매수를 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IA는 제가 이제 이게 한 450원 정도 할 때 동전주였을 때요. 네. 이 서울경제TV 저녁 방송에 나와서 흙속의 진주를 찾았다라고 와. 얘기를 하면서 이 종목이 굉장히 크게 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네. 뭐 2배가 넘게. 그렇죠. 이제 저희가 매도를 하고도 훨씬 더 많이 갔어요. 네. 450원이었으니까 거의 한 4배 가량 올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팔고나 수익을 크게 봤는데도 배가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는 종목입니다. 어쨌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일단 되돌림이 나와줬고 IA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거 위에서 매수를 하셔갖고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 제가 계속 이거는 못 간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추세 전환을 한번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시세가 대단하게 나왔던 종목이 네. 하락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꺾입니다. 꺾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을 가게 돼 있어요. 실적이 좋아서 갔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차량용 반도체 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급등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락 추세를 타고 내려오던 종목이 어떠한 가격대에서부터는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저점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내려가는 거 멈추면 올라가는 거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내려가다가 멈춰 있다가 또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완만하게 상승으로 전환하는가를 봐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터는 상승 흐름으로 좀 전환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앞에 이제 거래량적인 부분에서 여기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이 파동의 흐름은 충분히 추세를 전환하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이 종목을 공략한다라면 이 종목을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시가총액이 3,200억이거든요. 물론 뭐 지금 자회사들 폴라리스 오피스나 폴라리스 웍스나 세원 이런 기업들의 뭐 기업 가치를 생각한다면 지분 가치를 생각한다라면 뭐 대단하게 뭐 고평가되어 있습니다는 아니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 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실적이 한 64억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3천억이니까 못해도 300억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 그리고 지금은 상승 폭의 한 중심 정도까지 조정이 나와서 반등 정도를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여기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뭐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큰 기업에 매각이 되지 않는 다음에는 그런 네. 일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1분기 실적이 말도 안 되게 폭발적으로 나왔다. 1분기 만에 뭐 몇백억이 나왔다. 이러면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으로만 생각을 해두시고요. 굉장히 낮은 가능성입니다. 우리 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저점 자리 950원 이탈하면 이 종목이 어디까지 빠질 거냐면요. 655원까지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950원이 깨지면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95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적으로 1월에 조정이 나왔던, 제 생각엔 1월에 폭락장이 없었다면 IA가 네. 좀 치고 가는 흐름도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이 조정 나왔던 거를 저점을 잡고 돌리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요 전고점 구간인 1,300원 가격대까지는 한번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50원 손절가 잡고 뭐 1,3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보시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 올라오더라도 뭐 요거 조금 못 와서 밀릴 수도 있고 하니까 딱 그 1,300원 생각하지 마시고 250원부터 1,300원 요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세 어느 정도 주면 적당히 보고 빠져나오는 종목으로, 나중에 확실하게 누가 봐도 추세가 이렇게 상승으로 돌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네. 또 매수할 포인트가 보인다라면 공략을 해도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IA 같은 경우는 추세 전환 가능성은 보이지만 950원 이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 사실 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요 IA 같은 경우는 제가 간간히 이야기를 드렸었기 때문에 다 대응을 좀 하시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보유자분들 아니면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주연 파트너님은 IAA 같은 경우에는 동전주일 때 400원대일 때 이미 공략을 한번 했던 종목이고, 만약에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시거나 또 공략하려는 투자자분 계시다면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높다는 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자리에서 신고가 경신하는 일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950원짜리 이탈하면 손절 잡으셔야 하고요. 1,250원에서 1,300원대까지 목표가 잡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는데, 더 자세한 공략법, 그리고 차라리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주연 파트너님과 이야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7위 종목 IA까지 만나봤고요. 이번엔 6위 종목 살펴볼 차례입니다. 대한전선이었고요. 오늘 1.35% 상승해서 1,88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중간에 하락도 나오고 했는데 장중 대체로 좀 강세였어요. 최근 기관은 꾸준히 좀 덜어내는 종목이더라고요. 네. 대한전선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초고압 케이블 생산을 위한 합작 법인 설립한다. 뭐 이 소식으로 좀 기업 가치가 뛰면서 최근에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은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 네네. 것 같은데, 개인의 픽에서 상담 때 이야기를 드렸나? 이게 이제 호방건설에 매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이 증시의 꽃 하면 뭐 대선 테마도 있지만 대선 테마보다도 더 꽂힌 거, 그러니까 더 오래된 꽃. 좀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M&A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크게 급등을 하거든요. 요번에 이제 세미시스코 그 에디슨 EV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뭐 쌍용차 인수한다고 해서 급등을 한 종목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세미시스코에서 회사 매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고, 대한전선 역시 호방건설에 이제 매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M&A 이슈가 있을 때는 주가가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요. 그런데 그렇게 오르고 나서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적정 주가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시총이 2조 3천억이에요. 이 시가총액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비싸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 이게 1,800원, 1,900원밖에 안 하는 건데 뭐가 비싸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절대 가치를 갖다가 현재 주가로 계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 하지만 여기서 액면 분할 한번 10대 1로 하면 6천 원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싼 거냐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대한전선이 실적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보면 뭐 한 500억, 300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부채 비율이 좀 꽤나 높은 편이고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한 400억, 500억 가지고 시총이 2조 3천억이다. 바이오 기업이나 우리의 좀 성장성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라면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냥 일반 전선을 종합 전선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정 주가는 5천억에서 정말 많이 잡아줘도 8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급등한 이유는 이제 호방건설이 그 한진칼의 지분을 갖다가 KCGI인가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행동 펀드 한진칼의 지분을 좀 많이 들고 있었는데 그걸 싹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이 대한항공과 한진칼 뭐 이쪽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붙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보시는 것처럼 거래 대금 자체가 4,900억 그리고 다음날 5천억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트렌드가 하락으로 내려오던 거를 거래량 동반하면서 위로 이렇게 꺾어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상승 추세로 갈 만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차트만 봐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지만 뭐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기업이 실적을 못 내도 주가는 뭐 저 위에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고요. 실적은 엄청 잘 내지만 정말 저평가되어 있고 계속해서 안 올라가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 꼭 답은 아니기 때문에 좀 참고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생각하시고 지금은 거래 대금이 좀 폭발적으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시세는 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기서 반등 저점 구간이 뭐 1,800원 이탈 안 한다라면 뭐 2,000원도 2,000원 위로는 한번 올라가지 싶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대한전선은 뭐 일반적인 전선 회사로 실적 대비 고평가되어 있다. 차트만 보면 상승 추세로 갈 흐름이라고 보여지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6위 종목 대한전선 만나봤고요. 자, 5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EM플러스가 5위 차지했는데요.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5,98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장 막판에 더 올라주면서 상한가에 갔어요. 자, EM플러스는 뭐 쌍용 자동차 인수 컨소시엄 참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서 오늘 좀 상한가 간 것 같은데 오늘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좀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뭐 딸랑딸랑을 얘기하지 않고는 네. 시장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쌍방울이 제가 참 쌍방울 그 메리아스를 좋아하는데 네. 굉장히 부드러워요, 질감이. 근데 지금 쌍방울 같은 경우 굉장히 기업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광림도 쌍방울이 모회사고요. IOK 이제 관련사들이 전부 다 상한가 갔어요. 네. IOK, 나노스, 뭐 비비안 전부 다 이제 상한가를 갔고 쌍방울, 광림은 이제 점상을 갔고요.
EN 플러스 같은 경우는 관련사는 아니죠. 관련사는 아닌데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상한가를 갖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요 쌍방울 테마가 아니었다면 차트가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재료가 좀 아쉽다. 그러니까 재료 자체는 뭐 괜찮아요. 뭐 에디슨 EV처럼 급등했던 거, UNI도 뭐 급등했던 거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쌍방울이랑 광림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점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IOK라든지 나노스, 비비안, ENW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썩어 빠진 회사를 뭐 인수를 해서 적자 만년 적자인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과연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네. 앞에 에디슨 EV가 저렇게 급등을 했는데 앞에 UNI가 저렇게 급등을 했는데 같은 이슈면 얘도 가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개인적으로 뭐 쌍방울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쌍용차를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1조 원 이상의 돈을 퍼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승자의 저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 그래서 기업들 뭐 잘못 인수했다가 망하는 그런 그룹들을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IOK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예요. 고현정이 여기 이제 소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콘텐츠 그러니까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제작을 합니다. 근데 네네. 사실 EN 플러스죠. 네. 죄송합니다. 쌍방울 얘기하다가. 그렇죠. 너무 가버렸는데. EN 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래핀 기반 차세대 뭐 2차 전지 개발한다 얘기 있었고 뭐 이제 그랬던 종목인데 어쨌든 이 종목도 코스피 종목이라는 걸 빼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사실 저는 중소형주들 중에서 코스피 종목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네. 적자가 뭐 몇 년 연속 나도 상장 폐지 요건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횡령 배임 이렇게 뜨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상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급등락하는 종목들 중소형주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종목이 만약 그렇게 움직인다면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 어쨌든 문제는 뭐냐 하면 쌍방울이 대장이겠죠. 그죠? 그리고 광림이 대장일 겁니다. 이 두 종목이 아마 대장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 같고요. 오늘 점상을 안 간 종목들 그러니까 쌍용차 관련주들 중에서 IOK가 가장 먼저 들어갔고 나노스, 비비안, EN 플러스 이 순서대로 들어갔거든요. 상한가를. 그래서 서열을 매기면 6등이에요. 테마로 봤을 네. 때. 물론 후발주가 나중에 선발주들 정지 먹었을 때 치고 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장주 위주로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쌍방울이나 광림이 점상이라서 매매가 안 됐다 하면 IOK를 노렸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EN 플러스 개인들이 사실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재료기는 하니까 충분히 뭐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좀 조심을 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차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좋아요. 그래서 전고점 저항자리 돌파해 놓고 거래량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추가적인 시세는 분명히 한 차례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내일 쌍방울이 상한가 풀리면 아니면 광림이 상한가 풀리면 나머지 IOK부터 나노스, 비비안, EN 플러스 이런 종목들은 박살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장주가 보통 한 3% 조정받으면 후발주들 같은 경우는 뭐 5에서 10% 정도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좀 쌍용차 인수건으로 핫했던 종목들이 참 많았는데요. EN 플러스 오늘 순위로는 6등이다. 테마주로 가려면 이왕이면 대장주 위주로 좀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로
쭉쭉 가는 종목들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서경의 부장들 할 때 또 이주연 파트너님이 테마 부장이셨습니다. 자, 샵 0082 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테마 중에서도 대장으로 가는 종목들 어떤 종목에 있는지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또 공략법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0082 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8위부터 5위 종목 만나봤고요. 이제는 4위부터 2위 종목까지 만나볼 차례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4위 종목은 KEC였습니다. 3위는 한국전자인증, 2위는 IOK, 1위는 히든 종목입니다. 네, 오늘 4위 종목은 KEC였습니다. 오늘 12.91% 올라서요. 3,41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오늘 장중 내내 강세였는데 반도체 전문 기업 KEC,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 요구 성능 충족했다. 이런 소식에 오늘 좀 뛴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고, 이게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개인의 선택에서 또 걸려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네. 이제 그때 설명을 좀 대부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또 오늘 시청자분들 또 새롭게 보시는 분들 계실 거니까, 많으실 거니까, 반도체 이제 뭐 완제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는 그런 반도체 완제품이라기보다는 이제 전력 반도체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제조 부품들 한 5종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로도 사람들에게 좀 많이 알려져 있고, 리비안 뭐 관련주로도 한 차례 시세가 또 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전환사채 물량이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 물량을 소화를 해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저나 아니면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 이제 전기차라는 거, 대세는 전기차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이 기존의 이제 내연 기관차들과 전기차의 이제 판매 비율을 보면 여전히 한 10%가 안 됩니다. 요거를 2030년까지 미국에서는 한 50%까지 이제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관련된 부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고, 지금 뭐 실질적으로 그 부채라든지 자본, 뭐 기업 내용은 굉장히 탄실해요. 작년에 이제 조금 이게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었는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으로 보면 2021년도에 265억 달성을 했고요. 지금 이 반도체 차량, 뭐 이게 그 전기차에다가 전기차 회사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 이런 부품들 있고, 오늘 그 이슈가 됐던 뭐 SCI, 아니죠, SIC죠. SIC 네네. 관련된 그 뭐 기술 국책 과정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어봐도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적으로 한 2개의 업체들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과점적인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KC가 만들게 되었다라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굉장히 뭐 실적이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성장성 면을 생각한다면 지금 시가총액 5천억이다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 나온 실적으로는 적정 주가 수준보다 조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관련주로 이제 올라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을 보면 장기적인 우상향을 계속 해가고 있어요. 차트가 굉장히 좋은 게 거의 뭐 교과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엘리어트 파동 5파 상승 나오고 ABC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저점 형성하고
또 우파 상승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보면 이 장기 추세 라인을 갖다가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지금 요번에 상승으로 다시 조정받던 걸 돌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더 나와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래량도 뭐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추세적인 추세대 저항 자리 뭐 이런 구간까지는 한 차례 올려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800원, 한 4,000원 요 매물대가 좀 두텁기는 한데요. 그리고 기간 조정을 크게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앞에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 한 여름쯤 되죠. 이런 구간처럼 한 차례 뭐 이렇게 조정을 또 받고 또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동진 세미캠이 예전에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해가지고 일본에서 수출 제한할 때 그때 성공을 이제 이거 기술 개발을 한다라는 이슈로만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KC도 요번에 뭐 그와 동급으로 보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시설 투자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보면 그만큼 수주되고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긍정적으로 보고 조정 나올 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KC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물량이 많았는데 소화를 해낸 모습이고 오늘 나온 뉴스도 굉장히 좋은 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나온 소식으로 전망과 실적도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3위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3위 종목 한국전자인증이 차지했습니다. 오늘 4.89% 하락해서요. 8,56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오늘 장중 내내 약세였어요. 최근 흐름 보니까 외국인은 좀 꾸준히 덜고 개인은 꾸준히 사고 이런 흐름 보였더라고요. 자, 오늘 하락 왜 나온 걸까요? 오늘 하락이 왜 나왔는지는 저도 네.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CBDC 관련주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토스 관련주로 한 차례 이제 주가 급등을 최근에 했었어요. 네. 토스 지분 관계사로 지금 지분을 갖다 한 5.67% 보유를 하고 있는데 토스가 요번에 최근에 이제 그 투자를 유치를 성공하면서 받은 기업 가치가 대략 한 10조 정도는 넘긴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 정도로 이제 잡혔기 때문에 네. 5%면 대략 뭐 한 5천억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현재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600억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토스 지분만 해도 5천억이다. 그러면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토스 상장 이슈도 앞으로 계속 불거질 테니까 그러면 충분히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추세적인 라인을 딱 그어보면 트렌드 라인 하단 자리가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은 나왔지만은 저는 뭐 괜찮은 흐름이었다 생각이 들고 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대로 한번 보유를 해봐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토스 관계사로 최근 급등이 나왔고 토스 상장 이슈도 앞으로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나왔지만 8,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더 상승하는 흐름 보여줄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2위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2위 종목 IOK 말씀을 해주셨던 IOK가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터치했고요. 2,085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역시 쌍방울 그룹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고 사실 조금은 짚어주셨습니다만 관련한 종목들이 줄줄이 좀 상한가에 갔어요. 그렇죠. 관련해서 좀 이야기 더 풀어주시죠. 네, 아까도 이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IOK가 이 광림이나 쌍방울이 점상을 갔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제 누군가 팔아줘야지 살 수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IOK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좀 매매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아까 EM 플러스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쌍방울이나 광림이 만약 상한가 풀리고 급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IOK 역시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쌍방울이나 광림이 조정을 조금 받아도 같이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러니까 대장주가 아닌 것들은
대장주들이 조정 조건 받을 때 크게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두시고요. 만약에 쌍바구니나 광림이 거래 정지를 먹는다. 너무 단기간 급등을 해서 거래 정지를 먹게 될 경우에는 IOK가 대장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뭐 공략을 하셔도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노스나 비비안, EN 플러스는 일단 다 제껴놓고 IOK가 오히려 더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내일 또 쌍방울이랑 광림이 점상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뭐 미래의 일이니까 시간 외에도 상한가고 내일 아침에 시초가 갭 뜨는 거를 봐야겠고 IOK도 내일 뭐 한 차례 급등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전고점 저항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일은 뭐 보유하고 계시다면 매도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아무래도 쌍용차 인수권이 굉장히 시장을 뜨겁게 달궜는데 앞서 줄줄이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매매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 순번으로 IOK까지 왔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대장격 종목들의 거래 정지가 나오면 추가로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조심을 해서 접근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은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1위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1위 종목, 히든 종목은 삼부토건이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 삼부토건 4.85% 하락해서 2,65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최근에 수주 소식이 연이어서 들려오던데 삼부토건 오늘 하락했어요. 네. 중소건설사들이 대부분 좀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보면 지금 보자. 이 중소건설사들 최근에 이제 좀 급등을 했죠. 정부 정책 수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이 좀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는데 와토스 코리아나 뭐 화성산업 같은 경우 오늘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뭐 흐름을 보였고 실질적으로 뭐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한 번 시세를 이렇게 좀 강하게 줬던 그 상가였나? 상가 가고 다음날 이제 시세 한번 강하게 주고 여기서 이제 이 단기적으로 요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제 정리가 그러니까 뭐 세력들이 이제 이탈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뭐 하락을 하다가 저항자리 다 돌파하고 이제 눌리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돌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삼부토건 오늘 뭐 1,000억짜리 수주했다 며칠 전에 이제 200억짜리 수주했다 뭐 수주 내용들은 나오고 있으나 네. 실질적으로 실적이 썩 좋지 않은 기업입니다.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실적만 갖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살아있는 가격은 2,3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소멸할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단기 눌림이다라고 하면 조 가격대 부근에서는 지켜주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삼부토건 뭐 대선 테마로 워낙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설거지 파동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해두시고 여러분들 조심해서 접근하시고 손절가도 꼭 잡아두시고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부토건은 수주 소식은 계속 들려오지만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2,300원 이탈 여부 확인해 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택한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저희 파트너가 내일의 관심주로서 파트너의 선택 종목을 살펴보는 것도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죠. 자, 우리 이주연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좀 선택해서 가지고 오셨는지 내일의 관심주도 공개해 주시죠. 네, 게임주를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보면 P2E 관련된 종목들, 룸투코리아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게임주 두 개가 이제 상한가 갔는데
M게임을 이야기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요거를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자, P2E 관련해서 상한가 두 종목이 나왔다.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는 열혈 강호 관련된 열혈 강호 글로벌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P2E로 진행이 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M게임 같은 경우도 진열혈 강호라고 해가지고 관련된 게임을 지금 태국하고 대만하고 이런 곳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베트남도 지난달 24일 날 출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출시를 올해 이제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이 장기적으로는 상승 트렌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저점 자리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되돌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상승세 조금 더 이어질 거라 생각이 들고 전고점 구간 매물대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뭐 한 못해도 10% 정도는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거래량도 잘 나왔고 단기적으로 이런 저항 구간 돌파하는 흐름도 좋기 때문에 내일 음봉으로 조정이 나온다라면 뭐 우리가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게임 우리 이주연 파트너님이 선택을 해주셨는데 자, 내일의 관심주로 M게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P2E 게임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 자, 이주연 파트너님과 함께 게임주 이야기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방송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면서 주유소 1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